인포그래픽스가 UN 과학위원회도 다루지 않는 어려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자위를 멈추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주인공 에너지와 호르몬 변화 등 갑작스러운 금욕은 심신에 큰 혼란을 줄 수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보기 위해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실험주에게 지금까지 가장 힘들고 가장 길고 가장 엄격한 실험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과학 실험에 그의 여자친구도 참여했습니다. 시작합니다. 좋아요. The Infographic Show에 누군가는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최근에 저는 섹스를 멈추면 어떻게 될까? 라는 주제의 실험에 본의 아니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실험에서 프로듀서들이 제 여자친구를 설득해서 저를 완전히 금욕하게 만들었죠. 이제 저도 이 실험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만 참여시킨 게 아니라 완전히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끝났어요. 악랄한 건 앞으로 2주 동안 섹스를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위도 금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악랄한 부분이 아니에요. 진짜 악랄한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저는 제 여자친구와 다른 모델들이 출연하는 광고 캠페인에서 사진 작가로 일하게 될 겁니다. 한 클라이언트는 속옷 브랜드이고 다른 한 곳은 수영복을 만듭니다. 여러분은 이 브랜드 광고를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 봤을 겁니다. 원래 여기서도 광고 예정이었지만 후원이 마지막에 철회돼 오늘은 광고가 없습니다. 이 실험은 지난 실험 끝나고 일주일 뒤에 시작돼 제 몸을 완전히 비울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해하시죠? 2주가 월요일에 시작되어 일요일 밤에 격렬한 유산소를 했지만 월요일 아침에 금욕의 충격이 몰려왔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선교기 자극된다는 걸 아실 겁니다. 여자친구와 저는 이틀에 한 번 아침에 같이 운동하는데 이번엔 그녀가 몸에 딱 붙는 운동복을 입고 러닝머신 속도도 높여 더 땀을 흘렸습니다. 운동복 반바지에 크리스마스 햄 2개를 숨긴 듯 보인 건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햄 2개가 통통 튀고 완벽히 둥글었죠. 이번엔 저도 세상 사람들처럼 무력한 관찰자였습니다. 헬스장에서 집에 오는 길에 거의 운전대를 씹을 뻔했죠. 그녀는 평범한 사람들과 달리 화장실 대신 땀에 젖은 옷을 바로 벗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샤워하러 갔습니다. 평소에는 같이 샤워를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인포그래픽 때문에 2주 동안 제 성생활이 완전히 멈췄거든요. 솔직히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남자입니다.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건 바로 플라이트 스틱을 닦는 것이었지만 규칙 때문에 할 수 없었고 여기서 금욕의 첫 효과가 시작됐습니다. 불안감. 자위를 안 하면 불안해질 수 있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는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의 불안과는 다른 종류입니다. 개 옆을 지나갈 때 느끼는 그런 불안과는 다르게 이건 엄청난 양의 성적 에너지가 쌓이는데 어디로도 풀 수 없는 느낌에 더 가깝습니다. 가슴이 약간 답답해지고 얼굴이 붉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소리가 갈라지기도 하죠. 이는 주변에 누군가가 매우 흥분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으면 핏줄에 불이 타오르는 느낌이 듭니다. 그 시점이 되면 정말 모든 것이 당신을 흥분하게 만들고 그게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슬랙스를 꺼내려 옷장에 갔다가 여자친구의 데이트용 빨간 원피스가 눈에 띄었어요. 그 원피스는 앞부분이 아주 깊게 파여 있어서 여자친구의 완벽하게 둥근 가슴을 드러내고 밑단도 높게 잘려 있어요. 밑단이 높아 조금만 움직여도 엉덩이가 보일 위험이 있어요. 여자친구는 저를 미치게 하려고 일부러 그 옷을 샀죠. 저는 고용주와의 약속을 어길 뻔했고 성관계를 가질 뻔했다는 걸 인정할 수 있습니다. 드레스 차림으로 침실을 나왔고 그녀는 뜨거운 샤워를 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달려가서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했어요. 냉동실에 머리를 집어넣었고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가장 차가운 물로 손을 씻었죠. 그리고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 아세요? 흥분 상태가 되면 뇌는 성적인 화학물질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다가 뭔가 불쾌한 일이 일어나면 그 충격이 즉시 그 화학물질을 무력화시키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몸이 분비하는 비상 화학물질로 대체됩니다. 뇌는 당신이 흥분하면 오직 한 가지 목표만 생각하게 된다는 걸 압니다. 그 순간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죠. 하지만 진화는 당신이 살아남기를 원하기 때문에 일종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약 150만 년 전 인류 초기 유인원 후손 중 한 명이라고 상상해보세요. 곧 호모 에렉투스의 매력적인 상대와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성호르몬과 화학물질로 가득합니다. 도파민은 당신의 동기부여와 쾌감의 감각을 높여주고 노르에피네프린은 성적 흥분뿐만 아니라 집중력과 에너지 감각도 증가시켜줍니다. 그래서 당신이 한 가지만 집중하는 겁니다. 한편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은 당신이 곧 초원을 함께 더럽힐 그 사랑스럽고 고든 토미니드와의 애착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 모든 것이 악명 높은 성적 안개를 만들어내고 있고 당신에게는 주의력 결핍 장애의 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주의력 과잉 장애가 생긴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주의가 곧 당신이 얻게 될 영장력에 완전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풀숲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당신은 진화적으로 그 소리를 디노펠루스, 검치오와 연관시키도록 학습했습니다. 다행히 뇌는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 등 화학 물질을 분비합니다.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은 노르에피네프린과 함께 작용합니다. 당신의 주의를 생존에 집중하게 하여 방금 차지하려던 원숭이 조개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잊게 만듭니다. 차가운 물이 몸에 충격을 주면 이와 같은 화학 반응이 더 약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뇌는 강하게 반응합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게 저를 죽이려고 하는 걸까요? 이후 느끼는 감정이 바로 유명한 포스트넛 클리어리티입니다. 이를 설명하는 과학적 용어는 없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며 저는 그 여자를 보지 않으려 두 눈을 가린 채 욕실로 달려가 차가운 샤워를 했습니다. 이건 정말 힘든 도전이 될 거였고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사진을 전공했지만 우리가 하고 있던 일은 솔직히 말해서 큰 기술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자친구와 모델들이 속옷이나 수영복을 입고 흰색 사이클라마 무대에서 포즈를 촬영했습니다. 다음 3일 동안 첫날은 어떻게든 버텼지만 저는 완전히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정말로 폭발할 것 같은 기분이었고 그래서 저는 아무도 저를 건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침실에서, 저는 거실에서 잤습니다. 저는 제저벨이 밤에 저를 유혹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이 사디스틱한 실험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마음껏 해소할 수 있었으니까요. 심지어 그 욕구를 저에게 떠넘기면서도 말이죠. 여자친구와 저는 예전에 예술 목적이나 그녀가 모델로 일한 브랜드 촬영을 함께 했었습니다. 자극적인 촬영 때는 중간에 그녀를 데리고 나가 5분 상담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촬영을 버티기 어렵죠. 솔직히 다른 모델들과 일할 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와 함께 있을 때는 뭔가 달라서 마치 12살 때 처음으로 야한 잡지를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사실 저는 정말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자위를 완전히 끊고 다른 해소 방법도 없으면 성욕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늘어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전보다 성욕이 더 강해졌다고 느끼며 진화적으로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인간을 만들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 새로운 인간을 만들지 않으면 뇌가 이를 요구해 성욕이 강해집니다. 여자친구를 따로 상담하는 건 선택지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일하고 있었고 이 실험 때문이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자주 화장실에 가서 찬물을 틀어놓고 머리를 수도꼭지 아래에 두는 습관을 들였어요. 얼굴에 물을 뿌려보기도 했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했죠. 완전히 불에 머리를 담그는 것만이 유일하게 도움이 됐어요. 다시 10대가 된 기분이 들기 시작했죠. 심지어 차가 방지턱을 넘을 때의 움직임조차도 이상하게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집에서는 여자친구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죠. 여자친구는 유튜브에 올릴 수 없는 행동을 했어요. 400년 전 이면 화형당할 만한 일들이었죠.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첫 주가 끝날 땐 기분이 나아졌고 집중력이 생겨 새 대본도 몇 개 썼어요. 저는 심지어 집 전체를 혼자 청소하기도 했어요. 이 현상의 과학적 근거를 찾아보니 금욕이 실제로 도파민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당신이 자주 외눈박이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면, 특히 하루에 여러 번 손장난을 치고 있다면 도파민이 불규칙하게 급증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통제 남용만큼 해롭지는 않지만 여전히 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너무 자주 주머니 빈볼을 하면 실제로 기분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도파민이 급격히 올라가면 다시 급격히 떨어지면서 우울감과 뇌가 멍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뱀을 짜내는 일을 완전히 그만두면 뇌의 화학작용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도파민 급증이 사라지고 뇌의 자연스러운 화학 리듬과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실제로 집중력이 크게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금욕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과제에 집중하고 일을 끝내는 것이 더 쉬워질 것이고 심지어 더 창의적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명확한 과학적 규칙은 없습니다. 신체 화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억눌린 에너지가 쌓인다는 점입니다. 특히 당신이 금욕 도전을 실패하게 만들거나 최대한 고통스럽게 만들려는 절대적인 요구와 함께 살고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15일째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경고했지만 그 말이 오히려 나를 더 흥분시켰다. 그래서 저는 달리기를 했습니다. 아주 오래 달렸죠. 사실 저는 에너지를 소모하기에 좋은 방법이라 달리기를 많이 시작했습니다. 지치면 흥분할 수 없으니까요. 사실 지쳐도 흥분할 수 있습니다. 곧 알게 됐지만 15일째 달리기를 떠올리자 집으로 다시 뛰어야 했고 다리가 반쯤 세 번째 다리처럼 변한 걸 숨겼습니다. 2주 차부터 기분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심하진 않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자위는 스트레스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특정 행동에 대해 뇌에 보상을 주는 역할을 하는 엔도카나비노이드가 분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들은 진화적으로 먹기, 운동, 긍정적 사회적 상호작용 시 느끼는 기분 좋은 감정에 관여합니다. 제가 예전에 말했듯이 우리 각자는 기본적으로 고기로 된 컴퓨터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속의 화학 물질들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알려주거나 특정 행동을 하도록 직접적으로 유도합니다. 몸이 좋은 화학 물질로 보상한다면 실제로 자유의지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동물 행동을 이끌고 많은 종의 진화적 성공을 돕는 요인입니다. 결국 어떤 동물이 특정 행동을 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보상을 받는다면 그 행동을 계속하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진화는 올바른 행동에 기분 좋은 화학 물질을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행동에 보상을 받던 종들이 얼마나 살아남지 못했을지 궁금합니다. 당신은 여러 번의 실패와 어리석은 화학 반응의 결과임을 감사해야 합니다. 학계 지인과 연락 후 제 기분 변화가 단순히 성관계나 자위 부족 때문만은 아님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야기했듯이 성관계 중에는 뇌에서 옥시토신과 도파민 같은 화학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들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옥시토신은 사랑의 호르몬으로 파트너와 신뢰와 친밀감을 높여줍니다. 도파민은 이러한 감정에서 오는 쾌감을 더욱 높여주어 진정한 사랑과 친밀감의 감정을 더욱 강화시켜줍니다. 성관계는 올바른 상황에서 이러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모든 것은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거나 신경 쓰지 않는 사람과 성관계를 해도 옥시토신이 분비돼도 마음이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경 쓰는 사람과 성관계를 하면 이 강력한 화학물질은 약물처럼 중독될 수 있습니다. 그게 제 문제였어요. 저는 성관계나 자위로만 이런 화학 물질을 만든 게 아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과의 신체적, 심리적 친밀감이 완전히 끊긴 게 문제였어요. 정말 깊은 유대감이 있다면 심지어 자위조차도 그 진짜 효과의 일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도 전혀 느끼지 못했고 사랑받는다는 신체적인 감각에서 단절된 것이 제 기분을 완전히 망치고 있었어요. 만약 당신이 깊이 사랑했던 사람과 이별을 겪어본 적이 있다면 그 느낌과 매우 비슷해요. 이번에는 일시적인 걸 알아서 덜 느꼈지만 그 영향이 실제로 얼마나 강한지 보는 게 흥미로웠어요. 그 2주는 힘들었지만 금욕이 실제로 상당한 이점이 있다는 걸 알게 해줬어요. 그리고 저와 여자친구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수준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죠. 제 뇌는 그녀가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녀 없이는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과학적 근거도 있습니다. 이제 섹스 중독이란 무엇인가? 영상 보러 가세요. 다른 영상을 클릭해도 됩니다.